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7월 4일 자정을 넘겼는데요. 저녁에는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가장 중요한 현안 이슈는 바로 이제 국회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요, 이 주말 이어서 오늘 또 조금 전까지 심야에 이르기까지 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그 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비밀리에, 즉 극비리의 협상을 계속했는데요. 결국은 불발했습니다. 합의가. 그래서요, 지금 야당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여당에서는 강력히 반발해서 이 항의 피켓 시위 그리고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요, 이 언론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사개특위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로 폭주 처리한 검수완박의 후속 조치이다. 따라서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는 1년 전에 이미 계산이 끝난 상황인데, 밀린 외상값을 갚으면서 양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 1년 전에 우리 당한테, 그 당시는 우리가 야당했잖아요. 주기로 했으면 끝내라. 그런데 그거는 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이 사개특위 이거를 받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오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극한 대결, 즉 이 여야 이 팽팽한 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요, 어차피 골치는 또 아파요. 왜냐하면 의장서투를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이거 입법 독주 프레임에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느냐, 지금 민생법안 처리가 굉장히 시급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 최근에 말이죠,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비과세 식대 수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또 유류세도 인하해야 되는데, 이런 일부 민생법안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야가 의견이 같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민생법안을 하려면 일단 국회의장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하려면 의장이 있어야 이제 국회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당이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지 않으니까 의장만이라도 먼저 선출하고 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입법 독주 프레임이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밀어붙이려고 지금 이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내일 오전까지도 다시 한번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사이에 이 비공개리에 이제 회의를 열고 또 이 마지막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에 검수완박 때는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리고 의총까지도 전부 다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여야 간의 이런 중재안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충분히 다 설명하고 이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여당의 경우에도 이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또 이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시간 끌기만 확인하게 돼서 매우 유감이다. 4일 오전까지 전형적인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득이 최소한의 절차인 의장 선출은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이제 협상이 끝난 다음에요,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최대한도 서로 교환을 했는데, 4일 의장 선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론에 합의가 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우리 당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라고 밝히고요. 그리고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같이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충분히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요, 우리 야당도 이제 여당도 배수진을 치고 있고, 야당도 국회의장만은 우리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서로가 배수진을 치고 지금 이제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국민의힘 끝까지 사개특위 구성 문제는요, 조건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대. 지금 이미 사개특위는 이 검사완박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반론이 더 많아요. 이러한 이 여론과 그리고 이 법사위 우리가 받아온 것은 지나치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검사완박법, 이 헌법에요, 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나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야당이 말이죠. 후에 횡포로 통과시킨 이 절차적 하자가 심한 법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법무부에서는요, 이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변론하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러한 중대한 이 이 법안을 갖다가 포기한다, 법안 소송을 포기한다. 이거는요, 당의 존재 의미를 지금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면 그러니까 정치 참여를 선언할 때부터 내온 게 뭡니까? 이 강한 법치주의 그리고 헌법 정신의 존중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치 참여의 변 그리고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것이 헌법적 가치의 존중과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 헌법 소송을 뭐라 그럴까요? 처리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당의 존립 의지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다. 끝까지 고소하라.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7일 날 지금 이준석 징계위가 열리는데요. 이거를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것도 나니까 버틴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버티면서 윤심을 지금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언론의 평가는 윤심은 이미 이준석 대표를 떠났다라고 보는 결정적 징후는요.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표는 그게 바로 윤심 아니냐. 그래서 이미 윤심은 돌아섰다.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준석 이러한 이 작전과 관련해서요. 이 과거 언론인이신데 세계일보에 주필까지 하셨고 이 관훈클럽에 총무까지 하신 구월한 이 원로 언론인 이 구월한 칼럼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준석의 작전을 갖다가요. 악어 작전이라고 그래요. 악어 작전. 왜 악어 작전이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썰전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썰전에 나와서 윤리 해체 말을 했어요. 이거는 폭군을 연상케 하는 방자한 발언인데 처벌을 변호하고 검찰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이준석은 사회자가 윤리의 결정을 최고위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넌디시 의중을 떠보니까 당 대표가 윤리를 해체할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를 찌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 알아서 기라는 것인가. 이쯤 되면 협박 공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행위를 증명하라고 했고 또 경찰 조사 결과 성상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데 이것이 바로 악어 작전이라는 것이다. 악어는 어떻게 하느냐 상대를 무조건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물속에 집어넣고 질식하면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윤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실 확인은 많은 인력과 강제권을 가진 수사와 재판에서도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닌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니까 윤리의 역할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서 시간을 질질 끌어 유야무야시키려는 작전이다. 그러나 정당의 윤리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윤리적 판단을 하는 기구이고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 사건 무마 의혹 등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 이탈을 초래한 것이 확실한 만큼 징계의 근거는 명확하다. 임명진 전 윤리위원장 같은 분도 윤리위의 판단 기준은 해당 행위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기는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해괴한 일인데 그의 선배 정치인들은 이런 경우 미리 알아서 서신해 왔다. 이런 부끄러운 말썽을 끝까지 끌고 와서 망신을 당하고 당에도 큰 상처를 입히는 리더는 없었고 더구나 집권당의 대표, 명색이 가장 큰 어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궁지에 몰린 이준석은 두 번의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었다고 계속해서 내세우는데 오히려 승리를 방해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일찍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 망언이나 대선운동 중에 캠프를 뛰쳐나가 윤석열 후보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무엇인가?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실패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음을 모르는가? 지금 이준석에게는 이성 회복이 시급한 것 같다. 흑화 운운하는 등 이상한 변죽 울리기를 하면서 이른바 협박 정치까지 하는데 국힘당이 어쩌다 이런 당 대표를 만나게 됐는지 무턱대고 20, 30대 파격 좋아하다가 지금 큰 코를 다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경찰 관련 얘기인데요. 이 경찰의 시위 양상이 심각치가 않고 전국적으로 이 7월 4일, 5일부터 벌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처해 있고요.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다토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발하는 날 사퇴를 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화일보의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 김순덕의 도발, 아주 뭐 좋은 칼럼을 많이 쓰는 분이죠. 여기에서요, 이 김창룡 지금 경찰청장의 행위, 이거는 이러한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냐? 어림도 없다. 예, 절대로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요, 문정권 경찰수장의 독립투쟁 타당치 않다. 이런 제목 하에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의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도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게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예, 없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위 문제만 하더라도 경찰이 제대로 이거를 조사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9월 검수완박이 시행되기 전에 채용 관련 특혜 채용 의혹이 있잖아요. 뇌물 사건을 급하게 수사장이라고도 하던가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달 8일에야, 그러니까 이제 5월 8일에야 김창룡 경찰이 뭘 했느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인 장하원 씨를 구속했잖아요. 장하원 씨는 실세 장하성 지금 현재 주중대사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하원 씨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하면서 2,562억 원의 투자 피해를 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갖다가 그동안에 계속 봐주기 수사, 깔아뭉개기 수사를 하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야 뒤늦게 구속했는데, 이것 또한 김창룡 청장 체제 하에서 일어난 건데 얼마나 유치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심이 있다면 김창룡은 사과를 하라. 나는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 잘하기 바란다면서 고개를 숙여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한정 늘어난 경찰 권한은 적절한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찰국이 아니라면 양심국이라도 좋다. 김창룡 같은 경찰 수장이 또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직거래하지 않는 통제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순덕의 도발, 아주 멋진 칼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서민 교수, 아주 요즘 칼럼이 아주 좋아요. 서민 교수가 말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페이북에 바로 오늘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민주당 진영 사람들, 이 좌파 인사들이 이번에 정상회담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보면은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요, 좌파 X들은 진짜 나라 망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느냐. 예.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강경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만 인용해서 보도를 드리면, 서민 교수의 비판문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공격이 너무 치졸하고 저열해서 며칠간 기사 댓글을 안 본 건 물론이고 인터넷 커뮤니티도 잘 가지를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멘탈이 강한 편이라 웬만한 욕에는 내가 끄떡지도 않는데 저 욕하는 글만 찾아다니며 댓글을 달 정도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표팀이 국제대회에 나가면 해당 선수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응원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자국 대통령의 거의 모든 언행을 까대는 무리들을 보니 고민이 된다. 저런 것들조차 포용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하다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말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해시태그를 달고 있어요. 차기 대선 불출마 결정. 이런 서민 교수의 비판, 그야말로 지금 야권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의 이 반성, 제가 여러분께 지적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은요, 이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 여사의 이런 활동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좀 보이스가 큰 친구들이 전부 비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현재 양산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그냥 이 그룹을 지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번에 이수진 의원이 페이북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면서 알게 됐는데, 이수진, 김남국, 박주민, 김용민, 권인숙, 장경태, 이런 초재선 의원들, 그리고 또 원내외 비교적 젊은 층 위주의 구성원들이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글을 올렸는데요, 한마디로 이 평산 마을에 내외분을 뵙고 왔다.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 사진을 몇 장 올려놨는데 김성죽 여사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사진에.
그리고 이제 이순신 의원이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밝게 웃으며 인사드리고 안부를 물었지만은 서울 오는 내내 가슴이 아파서 죄송스러웠다. 이렇게 하면서요. 양산 앞 시위를 언급하고 있고 또 동영상도 올리고 있어요. 이 올린 사진을 보면요. 국민의 주적 문재인은 처형하라. 국민의 재판으로 문재인을 처형하라. 이런 글귀가 담겨있는 현수막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시위 때문에 김성주 여사 얼굴은 아픔이 가득했다. 이렇게 전하고 대통령은 반갑고 온화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힘없는 사람에게 무기가 되어줄 시민들의 깨어있는 힘이 필요하다. 저도 노력하겠다. 됐는데요. 힘없는 사람, 대표적인 힘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해수부 공무원 아니겠어요? 해수부 공무원에게 대통령이 힘이 되어줬나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에게 힘이 되어줬습니까? 바로 김정은한테 힘이 되어준 건 아니에요? 이런 반성을 좀 하고 이런 거라도 좀 확인하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 한 줄이라도 올려라. 그러면 보수단체들 집회 시위가 좀 없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라도 한번 설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힘없는 사람에게 무기가 되어줄 시민들의 깨어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쓰면 공감을 받을 것이다. 참 이수지 의원도요. 뻔뻔하고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이재명이가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지금 의원이 말이죠. 지금 느닷없이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의하면 성남을 완전히 떠납니다. 그래서요. 지금 복덕방에다가 자기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24층에 있는 61평형 아파트인데 시세인 비슷한 시세 26억 5천만에 내놨는데요. 지난달 말 그리고 이달 초에 각각 1억 원씩을 낮춰가지고 지금은 24억 5천만 원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의 시세를 체크해 보니까 대충 한 1, 2억 정도 싸게 내놨는데 왜 이렇게 싸게 내놨느냐? 빨리 팔고겠다는 거예요. 왜 빨리 팔겠느냐? 개항에 와서 살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집은 아들이 살고 있고 개항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 대표 출마 앞두고 이것까지 또 뭐라 그럴까요? 화근이 되는 것은 막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은 됐으니까 당 대표가 돼야 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럼으로써 이 개항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데 왜 여기서 출마하느냐. 선거 내내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똑부러지게 성남을 떠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은요. 자, 오늘날 이재명이를 누가 키워줬습니까? 성남 시민들이 키워줬어요. 성남시장 2번 했죠. 그리고 성남시장이 바탕이 돼서 경기지사 1번 했죠. 그리고 대선 후보를 2번이나 나왔어요. 2017년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22년대 나오고 이거를 다 성남 시민들이 만들어 줬는데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 이게 배신 프레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배지 하나가 필요해서 방탄조끼가 필요해서 자기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이 고향민들을 갖다가 한 칼에 버리고 나간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성남 시민을 배신 때리는 거냐. 이러한 이제 프레임이 아니라요. 이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 의원을 좀 대대적으로 비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졸업 후인 76년부터 최근까지 지금 성남에서 쭉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정말 고향 중에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격을 2억씩이나 다운시켜가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재명의 계산.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과연 전쟁 나면 내가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또 이 조사를 한 기관이 있어요. 바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세계 가치관 조사 기관입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 기관에서 오스트리아 빈을 연구로 하는 기관인데 비영리 사회과학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1981년도부터요. 민주주의, 환경, 가족, 종교, 정체성, 안보 이런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말이죠.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말이죠. 싸우지 않겠다.
싸울 의향이 별로 없다. 이거 1등이 어디겠어요? 일본 제일 낮아요. 세계 최저 13.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제일 높은 나라가요? 제일 높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96.4%.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싸우겠다 하고 높은 나라가 중국 88.6%예요. 아, 이건 뭡니까? 중국의 가장 무서운 적은 중국 입장에서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정말 중국 G2잖아요.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는 중국이 함부로 못해. 그래서 여기서 싸우겠다는 얘기는 중국을 대적으로 해서 싸우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요. 대만입니다. 76.9%. 마찬가지. 왜 대만이 높냐? 대만의 적이 어디에요? 중국이잖아요. 싸우겠다 이겁니다. 목숨 걸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되냐? 67.4%예요. 67.4%. 그 다음에 영국이 64.5%.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이 한국이 전체 이 조사 기관의 한 절반 정도 좀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조사 대상 국가가 79개국인데 정확하게 한국은 40번째예요. 그래서 딱 중간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싸우지 않겠다는 응답이 무려 32.6%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일관적이고 또 일관되게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한국에 싸우지 않겠다라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우리하고 비슷한 예를 들어서 통일 문제가 걸려 있는 대만의 경우에 76.9거든요. 우리가 한 거의 9% 정도 지금 뒤로 밀려요. 이걸 보면 중국보다도 오히려 김정은이의 이런 공산화 통일 의지가 훨씬 더 강한데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싸울 의지는 10% 정도가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